이전 영상에서 동조 처리, 파이프라인, 분기 처리까지 서버 전 처리에 필요한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후처리에 해당된 비즈니스를 문제없이 작동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현대의 백엔드 개발 구조인 모델2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비즈니스 실행에 대해 모델2 구조와 연관하여 그 개발 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소켓을 통해 들어온 메시지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실행 가능한 요청과 응답 객체로 변환되고, 이 객체로 인해 전반부와 후반부가 결합되고 작동된다 했습니다. 그만큼 요청과 응답 객체는 서버 전반부와 비즈니스가 변동돼도 영향 없이 작동될 수 있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청 객체는 실행한 비즈니스를 차단하기 위한 명령어와 실행이 필요한 인자값이며, 응답 객체는 처리 결과와 그에 수반된 인자값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요청과 응답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인자값은 모델2 구조의 데이터 전달 객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달 객체는 변수로 이루어진 구조체와 비슷하여 전달 객체의 내부 변수를 참조하여 기능이 작동되고, 처리 결과 또한 해당 객체로 전달되어지기에 요청의 인자값은 데이터 전달 객체에 자동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응답의 인자값은 결과물을 해석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딕셔너리와 리프렉션 기능으로 해결 가능한데요. 요청과 응답의 인자 타입을 딕셔너리 타입으로 구현하고, 데이터 전달 객체의 리프렉션 기능을 활용하여 딕셔너리의 키값과 일치한 변수명에 적용 및 추출합니다. 요청 명령어로 실행되는 비즈니스는 요청 인자값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저장하는 사용자 요청을 실행하는 진로와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찾고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정 파일의 명령어를 컨트롤러의 메소드명과 매핑하여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찾아 생성하여 요청과 응답 객체를 대입해 실행하는 방식과, 서버 실행 시 비즈니스 로직 안에 어노테이션으로 선언된 항목들을 찾아 매핑하여 요청에 맞는 메소드를 찾아 실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날 후대의 방식으로 진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실행 시 필요한 자원을 찾아 적용해야 하는데, 실행되는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서비스와 리파지토리가 계층적으로 대입하여 해당 기능이 문제없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컨트롤러에 해당된 요청 명령어를 찾아 매핑하는 작업과 필요한 서비스와 리파지토리를 대입하는 과정을 의존성 주입이라 하는데요. 이 또한 리플렉션 기술을 사용하여 어노테이션에 선언된 값에 따라 모델2의 각 객체에 맞는 항목들을 분류 지정하여 컨트롤러 실행 시 해당 자원을 할당하여 처리하는 원리입니다. 서버 형태는 인터넷의 TCP와 UDP 모드를 기반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플랫폼은 TCP 기반의 HTTP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연결 지향적인 HTTP는 사용자 인증 등의 영속적인 세션 상태를 관리하며 비즈니스를 작동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채팅 같은 세션이 유지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비정상적인 세션 종료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재접속 시 이전 접속의 상태를 유지하며 기능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버에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접속 상태를 메모리나 파일로 저장하여 상태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데, 이를 세션이라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접속 시 세션 아이디를 전달하면 서버에선 그 값을 가지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하여 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 세션에 대한 서버 측의 데이터 관리는 사용자 요청이 지속되는 동안 유지하다 요청이 마무리되면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는 원리입니다. 사용자 요청이 종료되는 시점은 명확하지 않는지라 서버에서 세션 관리는 주기적인 접근 시간을 체크하여 일정 시간 이상 접근 시간 초과 시 삭제하는 내부 스케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 서버의 전처리와 후처리인 비즈니스까지 서버 개발에 필요한 항목과 구현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서버는 운영체제에서 할당한 프로세스 안에서 이 모든 기능들을 지원하여 중단 없는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프로세서는 운영체제에서 할당한 메모리 범위에서 실행되는데 만약 그 범위를 침범하면 종료되며 이를 메모리 누수라 합니다. 런타임상에 객체를 생성하여 누적시킨 경우로서 가령 클라이언트 접속을 통해 클라이언트 소켓과 스레드가 생성되어 처리 후 해당 자원을 누적시킨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요청을 통해 일시적인 기능 처리에 소모되는 자원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 자원이 생성되어 종료 시 소멸되는 자원에 대한 생존 시간을 파악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버 개발에서 이러한 자원 관리를 라이프 사이클이라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클라이언트 요청 같은 이벤트가 발생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원들이 이벤트의 목적에 맞는 작업을 진행하다 결과를 생성하는 등의 목적 도달 시 소멸되는 과정으로 그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풀이나 큐, 스탯 등의 자료 구조를 활용하여 자원의 순서를 제어하거나 실행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앞서 서버 전처리에 설명한 모든 과정들에서 자료 구조를 활용한 이유입니다. 백엔드의 전신인 비즈니스에서도 라이프 사이클은 중요합니다. 물론 서버 전처리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그 자원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지만 데이터 전달 기체에 대한 캐싱을 지원하여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대한 속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서버 전처리의 자원관리 범위를 벗어나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엔드의 전신인 비즈니스는 리플렉션, 오노테이션 등의 개발 언어 지원으로 자동화된 의존성 주입과 요청값 자동 변환 등의 요청 처리를 위한 작업 절차들을 일반화하여 스프링, 장고, 라라벨 등의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